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길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하겠다고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네. 세종과 제주 두 곳에서만 시범 실시하겠다 그랬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환경부가 이 보증금제에 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제도 취지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뭐 커피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네. 저도 뭐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고 그쵸. 그중에 일부는 이제 사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연간 뭐 한 2-30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먹고서 잘 이제 회수가 돼서 재활용이 되면 좋은데 네. 사실 이게 뭐 테이크아웃하고 밖에 들고 다니다가 그냥 뭐 정류장이라든가 화단 이런 데 쓱 해서 이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회수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5%밖에 안 하더라고요.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쓰레기로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컵에다가 보증금을 붙이면 소비자들이 그 보증금을 받으러 다시 매장에 와서 컵을 반납하지 않겠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취지였는데 그 이제 지난주 발표 내용은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에서 이 그 종이컵이랑 플라스틱컵에 보증금 300원을 붙여서 이제 그 보증금은 3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차 반납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브랜드의 커피면 그걸 어느 매장에 반납을 하든 상관없는데 네. B 브랜드에는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보증금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짜냈던 것으로 아는데 네. 또 정부의 최종 결론은 이렇게 좀 축소되는 방향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축소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그 하신 것처럼 원래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는 그 해당되는 프랜차이즈라면 브랜드 관계없이 네. 어디서든지 소비자들이 반납을 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 딱 그 제주와 세종에서만 그것도 특정 브랜드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것도 있고 또 시기에 관해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보증금제의 직접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면 2020년 6월을 이제 들 수 있는데요. 네. 그때 정부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컵 보증금제에 대한 그 법적 근거를 이제 그 안에 넣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2년 6월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지난 5월 6일 날 이제 서울 뭐 한 매장에서 시연회도 하고 또 뭐 시범 사업 매장도 선정하고 네네. 하면서 이제 곧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막 풍겼단 말이죠. 근데 예. 사실은 그때도 언론에서 이 가맹점주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그렇게 냈죠. 그러다가 돌연 5월 20일 날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정부도 바뀌고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새 환경부 장관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이 질문을 던졌죠. 정말 이제 12월 2일부터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요일까지 딱 강조하셨어요. 그날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는 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세종과 제주에서만 하게 됐고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제도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던 겁니까? 이게 일단 소비자가 뭐 쉽게 반납하려면 뭐 매장에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뭐 무인 회수기라든가 이런 게 좀 곳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점주들의 불만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게 다 쓴 컵을 이제 막 보관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이제 그 비용 문제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증금제라고 하면 그냥 소비자가 300원 매장에 갖다 주면 그거 갖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용 컵을 가져가면 네.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저 테이크아웃 할래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오히려 돈을 붙이거나 네네네. 이렇게 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증금제가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그 보증금액 300원도 있지만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점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이제 대표적으로 라벨비가 있는데요. 이게 라벨비가 컵 한 개당 6.99원씩을 이제 점주가 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 일회용 컵이 싸잖아요. 제가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보니까 종이컵 우리가 이제 보통 사이즈 종이컵은 한 개당 20원에서 40원. 그다음에 플라스틱 컵은 한 30원에서 50원 정도예요. 네. 그러면 제조 원가는 더 싸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보증금이 300원이니까 예. 그럼 이 보증금을 노리고 컵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걸 매장에 갖다 주면 예. 그러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보증금을 그렇게 악용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소비자가 음료 마시려고 산 컵만 보증금제로 우리가 넣자라는 취지로 이제 라벨을 붙이게 되고 그 라벨을 붙이는 그 이제 바코드 같은 거거든요. 예. 그 비용이 6.99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컵을 회수해 가면 뭐 재활용 업자가 뭐 재활용하고 할 때 그 처리 지원금도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컵에 따라서 4원 혹은 10원 이렇게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 즉 3원도 컵에 또 붙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컵 하나당 못해도 13.99원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비용을 가맹 본사가 아니라 각 매장 점주가 내도록 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사실 그 100개 이상 지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그 본사는 돈이 많을지 모르지만 네. 그 개개 점주가 또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모든 책임을 점주에게 지우니까 그들의 이제 불만이 좀 많았던 거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 것 같은데 네. 왜 안 됐을까? 근데 현실은 뭐 이해하겠지만 방법을 찾으면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결국 네. 뭐 안 됐는데요. 네. 그러면 시범 실시를 하는 세종과 제주 두 지역은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해결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뭐 라벨비, 처리비 이런 것들을 그냥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첫 지원할 테니.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시범 실시라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좁은 지역에만 일단은 네. 먼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0년대에도 한번 시행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아까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 기간 사실 엄청 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7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해서 뭐 응답자의 90%가 이 컵 보증금제 제도 도입에 찬성을 했다 이러면서 먼저 막 군부를 짚히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17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가 그 컵 보증금제를 포함해서 그 종합 일회용품 줄이는 종합 대책을 2017년 말까지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먼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가 아시겠지만 이듬해 4월에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수거 안 기억나요. 해가고 막 이랬던 예.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해 5월에 막 부랴부랴 종합 대책을 내면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컵 보증금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제 법도 개정해서 2019년에 본격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2년 준비한 게 아니라 4, 5년 전부터 사실은 뭐가 진행을 했었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도대체 뭐 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2000년대 시행했던 거는 이제 이름은 똑같이 보증금제였는데요. 이게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이걸 시행한 취지가 2000년대 초면 그때 막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자발적 협약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 뭐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가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매장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됐고 그때 이제 보증금이 50원이었는데 그 소비자가 이제 50원을 매장에 내면 이제 만약에 소비자가 그 돈을 다시 회수해가지 않으면 그대로 그 매장의 수익으로 잡혔던 약간은 조금 지금이랑은 좀 달라서 결국 그래서 폐지가 됐죠. 그게 문제가 돼서. 근데 보증금제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네. 뭐 재원이나 돈 문제가 얽히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시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혹시 외국의 사례는 없습니까? 외국 사례 같은 거 잘 되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면 좋겠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미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 컵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증금제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만약에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최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다른 품목에는 물론 보증금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건데요. 예. 소주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원, 맥주병은 130원씩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벨비니, 뭐 처리비니 이런 논란이 사실 없어요. 예. 그 논란이 없는 이유가 아까 이제 일회용 컵은 워낙 그 단가가 싸기 때문에 예, 이 라벨비를 굳이 붙여서 이게 이제 실제로 소비자가 쓴 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유리병은 비쌉니다. 예. 예, 유리병 제가 이제 5년 전 취재했을 때 소주병 하나를 새 거를 사는 게 143원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200원 정도까지 그렇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라리 새 병을 구입을 하느니 이거를 그냥 재사용을 하는 게 회수해서 훨씬 재사용하는 게 이익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오히려 더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재사용하게 해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비용 논란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좀 누가 이 비용, 라벨비라든가 아무튼 뭐 처리비 이런 걸 누가 그 돈을 낼 것인가 이 지불 주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품의 밸류 체인을 따졌을 때 가장 끝단에서 비용을 물도록 설계가 돼 있다. 예. 그러니까 맥주는 이제 병입이 된 그 상태. 그리고 커피는 커피가 잔에 담겨져 나올 때 그게 이제 최종 완성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맥주는 처리 단가를 우리가 잘 아는 뭐 땡땡 맥주 이런 맥주 회사들이 내는데 커피는 잔에 커피를 담는 건 각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 점주에게 그걸 내게 되니까 사실 그래서 커피를 팜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본사인데 이번 모든 논란에서 본사는 사실 뒤로 다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환경부도 사실 이런 문제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본사의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제도를 가져가려면 또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생산할 때부터 어떤 부담을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뭐 포장재 중에도 지금 뭐 금속캔이나 종이팩 이런 거는 그런 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제 종이컵, 일회용컵 이런 거는 이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거고 사실 그래서 왜 이거를 굳이 소비자가 불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했느냐. 생산자한테 돈 내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일견 타당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문제는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것도 그 제작사가 내야 하는 비용 자체가 워낙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막 이렇게 뭐 그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돌고 돌아서 결국 소비자의 태도가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컵 보증금제는 뭐 언제 다시 본격화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고 뭐 이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이 좀 텀블러를 열심히 쓰고 또 뭐 컵 보증금제 말고도 뭐 다회용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좀 금지하는 걸 다시 강화를 한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여러 가지 병행을 하고 소비자 태도도 변화도 같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 거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 겹치는 네.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회용 컵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범 사업해서 하는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짜면 정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네. 지자체 차원에서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한번 하는 방식들을 자꾸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구생활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